안녕하세요. 배우를 꿈꾸는 연기 자경 캘리그라피스트라고도 얘기하고 라인 아티스트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모든 캘리그라피 하는 작업들이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난독증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누구한테 스승도 없고 붓을 어디서 뭐 잡아본 적도 없고, 단지 그냥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잡아본 붓이 제가 기억에 잡은 게 단데요.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유 없어요. 촬영하는 중간에요. 새벽 4시 정도였나 봐요. 문득 비를 그리고 싶더라고요. 비를 한 3시간 동안 막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완전 매력이 없더라고요. 괜히 만들었나 싶다가 하늘에서 한글인데 눈이 내리면 참 눈이라는 글씨는 눈꽃처럼 내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한 4-5시간이라는 시간을 소요를 해가지고, 제가 전 컴퓨터를 못해서 이런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다시 2차 전시할 때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게 남녀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낮에 내리는 밤, 낮에 내리는 눈, 밤에 내리는 눈. 그러니까 음과 양, 그리고 흙과 백. 세상을 오히려 흙과 백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아름답고 단순하게도 보일 수 있다. 그게 눈에 주는 힘인 것 같고, 그 따뜻함,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의미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던 작품인데요. 그 난독증이라는 병이 순간적인 집중력은 굉장히 강하대요. 오래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난독증은 치료는 되진 않지만 극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왜 연기를 했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전시회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캘리그라피가 주는 힘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 손글씨나 각자의 손글씨를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편지도 국군 아저씨들한테 워드로 온대요. 이젠 손글씨는 지구상에서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시회 많이 다니세요. 그 많이 보다 보면 내 글씨가 삐뚤빼뚤한 글씨 자체가 다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보다 보면 내 손글씨가 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쁘게도 써보고 잘생기게도 써보고 멋있게도 써보다가 다시 나의 글씨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어떤 미술과 어떤 연기와 어떤 삶과도 같이 일치한다는 거. 어떤 최고의 작품도 다시 순수하게 담백하게 힘 빼고 썼을 때 그게 완성도가 있듯이, 저희 배우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의 마음으로 연기했을 때 그 연기가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 아이가 연기하면 안 돼요. 다시 시대를 다 겪고 나서 다시 그 아이의 마음으로 연기했을 때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브라운과 스크린을 뚫어서 전달이 되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캘리그라피를 한다는 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연애도 같죠. 연애를 한다는 건 그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기 위함인데, 캘리그라피를 한다는 것도 그 다른 작가들의 이쁜 작품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손글씨를 하면서 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냥 하세요. 그 돈이면 전시회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분명 아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트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안에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는 그 예술, 신권 사상이 1000년 있었으면 왕권 사상도 500년 있었고, 자본주의의 100년이 무너지고, 지금 감성과 예술과 아트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사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미지와, 당신의 이미지와 당신의 예술성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놀러 오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육에 저는 멍청하다고 그랬었어요. 대가리가 나쁘다고 그러고, 너 그렇게 하면 분명히 커서 분명히 나쁜 놈이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대가리 나빠. 그게 우리 부모님과 그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교육의 잘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의 제 스스로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후시딘을 발라주는 역할이 캘리그라피였던 거죠. 네. 제가 캘리그라피라는 걸 시작하면서 하나 느끼게 되는 거 있어요. 모든 직업과 모든 사람과 모든 연령과 모든 세계는 일치한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중요한 건 연기를 잘하려면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넌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그리고 넌 진짜 진실된 사랑을 얼마나 해봤니? 그리고 넌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일맥상통하더라고. 내가 따뜻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좋은 걸 그려보세요. 어떻게 화려하고 어떻게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마음의 투여가 되거든요. 이 터치감 하나의 모든 게 뭔가를 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 세상을 거울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려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한번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글씨를 쓰기 전에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세상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치료가 되어 있나요? 7살 때, 8살 때 상처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 다란이를 정말 꺼내놓고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당신이 따뜻하지 않으면 그림도 섹시하든 야하든 괴롭든 분명히 연민이 있어야 돼요. 연민이 없다면 그 작품도 전 죽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업군에 있던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